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먹이고 입히고 늘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거실엔 정막만 흐르고 내 하루는 기다림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자식이 나를 챙겨줄 줄 알았어요. 늦게라도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힘드셨죠?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너무 바쁘대요. 나를 위해 시간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요. 한때는 내 인생 전체가 자식을 향한 시선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자식의 인생에 내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자식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어릴 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입에 안 들어가던 고기도 아이 입엔 넣어주고 내 꿈도 내 건강도 다 제쳐두고 자식 먼저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 걸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삶. 그건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무너짐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왜 어떤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나서 더 행복해지고 어떤 부모는 오히려 더 아프고 외로워지는 걸까? 그 차이는 바로 잘해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잘해줬느냐에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너무 잘하려 했던 건 그게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 내가 굶더라도 아이는 먹여야 한다. 내 삶보다 자식의 미래가 중요하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아마 직접 입에 담아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고 의무였고 우리 세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게 없어도 아이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던 어머니, 몸이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 자전거 타고 일터로 나가던 아버지. 이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장면에는 내가 힘들어도 너만은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우리는 자식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늦은 밤의 여유, 친구와의 수다, 심지어 내 꿈, 내 건강, 내 시간까지. 하지만 그 희생의 시작에는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다 해줘야 이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단지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문화적인 각인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희생의 아이콘처럼 여겨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효도는 생명의 뿌리를 돌보는 일이다. 그런 말들이 우리를 묵묵히 참게 만들었습니다. 내 감정, 내 고통, 내 피로를 말하지 못하게 했죠. 좋은 부모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라고 배우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누구 하나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서적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엔 알아줄 거야. 늙으면 곁에 있어줄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모른 채 하겠어? 그런 희미한 기대가 희생을 정당화하고 고단함을 버티게 해주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되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셋째, 정체성의 전부를 자식에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많은 부모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자신을 개인이 아니라 부모라는 역할로만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식에게 통째로 넘겨줍니다. 자식의 성적에 따라 웃고, 자식의 취업에 따라 울고, 자식의 배우자에 따라 내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는 느낌마저 들 때 이미 나는 나가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변했고 자식들도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있죠. 이 간극에서 많은 상처와 오해가 생기고 부모는 점점 외롭고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해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한 건 아닐까요? 지금 돌아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게 결국 우리 자신을 점점 무너지게 만든 시작이었던 건 아닐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앞에선 언제나 웃고 뒷감당은 모두 혼자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고 허탈한 걸까요? 나 같은 부모가 또 있을까? 나는 진짜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살해 아파트를 물려줬더니 며느리 눈치만 보는 인생이 됐습니다. 박순자 가명 71세 씨는 몇 년 전 서울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나이 들면 불편해지니까 미리 해두자는 생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챙길게요.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의 등기가 바뀌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식사 약속은 늘 미뤄졌고 명절 때도 눈치가 보인다며 올해는 아들 집 말고 처가로 가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아파트 근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내가 준 집인데 왜 내가 거기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요즘 매일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을 한다고 합니다. 살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연락도 없는 자식들. 김영호 가명 69세 씨는 작년 겨울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도 자식들에게 알렸고 입원실 번호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실을 찾은 건 간호사와 병원, 청소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아빠가 그런 수술을 받는 줄 몰랐다고 했지만 김 씨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혹시 이번엔 하며 설렜지만
대부분 광고 전화였습니다. 이럴 거면 왜 그리 애쓰며 키웠을까?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걸까? 그는 자신이 만든 사랑이 돌아올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을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60대, 70대 부모들이 자식에게 잘했더니 내 인생이 무너졌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부모는 이렇게 무너질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자기 상실에 있다고. 오랫동안 자식 중심이 삶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체성 붕괴. 내 인생의 의미가 자식이었다면 자식이 떠난 순간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관계의 비대칭성. 부모는 일방적으로 주고 자식은 받기만 합니다.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움보다는 익숙함을 낳고 결국 부모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감정의 억눌림.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울고 싶어도 참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 감정은 결국 신체 질환이나 우울감으로 나타납니다. 자존감의 붕괴. 자식에게서 의미를 찾던 부모는 관심이 줄어들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심하면 노인 우울증, 심리적 고립, 심장질환, 치매까지도 연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가족 상담 전문가. 인터뷰 형식으로 삽입 가능.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구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죠.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자식에게 주는 만큼 자신에게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자식이 안 돌봐줘도 돼요. 그저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해요.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듣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한 채 하루하루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상처는 단지 섭섭함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너무 오래 나를 방치해온 결과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도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자식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희생으로 착각했고 헌신을 존재의 이유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다시 우리 손으로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현실. 그 씁쓸한 고백 앞에서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수십 년간 자식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방향을 틀 수는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변화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우리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조용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프면 찾아와 줄 줄 알았고, 외로우면 말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고, 늙으면 곁에 있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현실에서 무너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죠. 기대는 줄이 돼
사랑은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감정 훈련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감정을 모두 걸지 않는 연습.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변화거리를 두는 사랑.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어질까봐 두려워요. 거리를 두면 자식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겁나요.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멀수록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가까이 있으려는 것이 사랑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는 존중과 자율성을 만들어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성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조언, 끝없는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이 있을 때만 다가가고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변화 자기 돌봄의 회복.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누군가의 식사, 병원, 통장 정리를 걱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 커피를 내려 마시고 하늘 한번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자식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였지만 이제는 나만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매주 한 번은 나를 위한 외출. 하루 10분은 나에게 집중하는 글쓰기. 누구의 엄마 아빠가 아닌 김로 불리는 모임 참여. 이처럼 작은 루틴을 쌓는 것만으로도 삶은 서서히 바뀝니다. 처음엔 공허하고 어색하겠지만 곧 익숙해지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변화 자식과의 새로운 관계 설계. 자식은 우리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서운함과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내가 한 번쯤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단 요구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으로 해야 합니다. 왜 안 찾아와? 가 아니라 너랑 밥 한 끼 먹는 게 요즘 내 삶에 큰 위안이 돼.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은 솔직하되 표현은 부드럽고 존중 있게. 그렇게 바꿔갈 수 있다면 잃어버린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부모 역할에 갇혀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한참 동안 말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내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존재이고 삶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나는 나한테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아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은 늘 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다시 중심에 놓는 연습.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삶의 중심을 자식에서 나로 옮겨야 합니다. 자식에게 해주던 관심을 이제는 내 몸, 내 마음에게 줘야 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감정을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로 다독여야 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기쁨이었듯 이제는 내 일상이 작은 성취도 박수받아야 마땅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 삶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기준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아주 작게. 이제 와서 내가 뭘 시작하겠어요? 이런 말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시작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보는 것, 평생 미뤄왔던 그림, 한 장을 그려보는 것, 동네 평생교육, 강좌에 한번 앉아보는 것, 카페에 가서 엄마 아닌 이름으로 커피를 주문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증거입니다. 그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당신을 조금씩 다시 빛나게 할 겁니다. 사랑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걱정되시죠? 내가 거리를 두면 자식이 더 멀어질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존중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오히려 자식도 당신이 자기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은 잔소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저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후회하고 또 희망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을 먼저 당신 자신에게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위해 애써온 그 시간의 절반이라도 이제는 당신을 위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후반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을 위해 이어야 합니다. 자식은 떠나고 시간은 흘러가고 몸은 점점 느려지지만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만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식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인생으로요.